행복한 가정은 우리 모두의 정겨운 안식처이자 우리 사회의 건강입니다. 최근 고령화와 저출산, 이혼율 증가 등의 이유로 가족의 해체 현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 생애 가족의 가치보다 더 귀한 애틋한 건 없습니다. 일상의 바쁨에 소홀했던 가족들과 함께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관심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 여러분, 오늘부터 5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민생 현황과 관련된 조례 안건 등 8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회기에 비교적 짧은 기간이지만 모든 안건에 신중하게 살피고 세심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 동안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김위원, 책임검사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들 모두 예산의 서임을 꼼꼼히 살펴보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 외에도 결산검사를 위해 고생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노고에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이를 기반으로 다음 달 이어질 제1차 정례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구에는 북한 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변화될 동구의 변화를 사전에 대비하고자 북한과 유사한 항만 재개발 우수 도시를 방문하는 국외 출장을 이달 21일부터 30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항만 재개발로 변화된 도시들을 비교 견학하여 견문과 시야를 넓히고 원도심 상생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과 적용 가능한 우수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 동구가 더욱 발전하고 앞서갈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하는 동구 오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봄은 지난 여름의 초입에 들어가서는 시기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듯이 지평부에서는 풍수해 등 각종 사고를 대비하여 시설물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봄철 마지막까지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하자기를 맞아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고 구미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석 의사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회장 이재석입니다.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22회 임시회 집행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2024년 5월 9일 집행공고로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24년 4월 18일 이희자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24년 4월 19일 김재헌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김미연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동구청장으로부터 5월 7일 부산광역시 동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5월 14일 이희자 의원, 김미연 의원, 김재헌 의원으로부터 신청이 접수되어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사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허건영 의원과 김미연 의원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2회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의 회기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면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권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5월 19일까지 3일간 회의하자 하는데 이의가 지금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 발언은 이의자 의원, 김미연 의원, 김재원 의원께서 신청하였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의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이상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원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 상임위원장 의원 이희자입니다. 지난해 7월 25일 부산시와 16개 구군단체장은 건전재정을 약속하는 선언식을 가졌습니다. 선언식을 가졌던 저변에는 중앙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인한 긴축재정 기조에 최대한 발맞추어 시와 구의 재정에서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 있었습니다. 이번 1차 추경에서 그러한 선언문에 어떤 부분이 반영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중앙정부의 현실적 세수 부족은 우리 구 사업의 많은 영역에서 국비와 시비의 감액, 그에 따른 상대적 구비의 정액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타까운 것은 감액 대상 사업이 대부분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장애인, 노인, 저소득 계층을 상대로 하는 복지 분야라는 점입니다. 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부산 시민과의 약속이라던 선언의 의지는 많이 퇴색되었다는 느낌입니다. 동구종합사회복지관과 부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의 10%가 구비 부담으로 신설되어서 7,300만여 원을, 장애인 활동 지원 가산급여 2,900만여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4,400만여 원 등의 구비가 신규로 발생했습니다. 사업비 매칭 비율에서 구비가 증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경로 식당 무료 급식 4개소와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 지원의 경우 기존 시비와 구비의 7:3 비율이 5:5로 변경되어 각각 5,300만여 원과 3,100만여 원의 구비가 신규로 발생했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역시 비율 조정으로 각각 1,100만여 원과 19억 5,300만여 원의 구비가 신규 발생했습니다. 부산형 베이비부모 일자리는 기존 1억 2천만 원 사업의 규모가 절반이나 삭감되어 6천만 원짜리 사업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장애인 연금급여 4억 2,800만여 원, 기초장애수당 1억 1,900만여 원, 차상위 장애수당 1억 3,500만여 원 삭감 등은 전체 사업비 10% 이상 삭감된 경우입니다. 기타의 경우로도 장애인 재활수당, 장애인 등록 진단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장애인 운전재활센터 운영지원, 장애인 전용 전화 등의 경우에서 삭감의 이유가 시 예산 배정에 의한 감액으로 나타납니다. 타구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노인 인구,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 가구 비율 등과 또한 낮은 우리 구의 재정 자립도를 반영한다면 부산시의 일률적이고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이 같은 예산의 감액은 우리 동구의 재정 악화를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분명히 합니다. 이는 건전재정 운영에 대한 의지를 실천해야 할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 재정 운영의 방향은 사업의 당위성은 차치하더라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예산 확보가 확정되지 않은 수백억대 사업부터 몇십억대 사업까지 계류적인 사업이 구청 행정부수에 널려 있습니다.
2030 기획단의 사업 중 몇 가지가 그러하고 건설과의 도시계획계와 토목계 사업 10건 중 단 한 건 망향로 일원 버스베이 설치 12억 4천만 원 하나가 사업비 예산 확보 완료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대내외의 여건으로 경기 침체는 장기화로 정부의 긴축 재정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현 시점에서 특히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 동구의 재정 형편은 앞으로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하여 향후 신규 공모 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현재 단연간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생활 SOC 사업에 대한 집행률과 예산 확보 상황 등의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예산 조정과 예산 집행률 제고 방안에 대한 새로운 도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구 자체 재원 사업이나 매칭 사업 등 지속적인 운영 및 관리가 수반되는 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불필요한 불효불급한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어 예산 집행의 효율성도 제고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일회성, 소모성 예산이라 할 수 있는 개소식, 점등식, 개장식 등의 집행 사례도 살펴봤습니다. 수정 꽃무화센터 개소식 636만 원, 초량 베리랑길 점등식 420만 원, 장애인 회관 개관식 528만 원, 수정산 꿈자람터 개장식 300만 원, 최근은 아니지만 ESC 비전 선포 시기는 무려 2,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과연 건전재정 운영 원칙에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일회성 행사비의 과감한 축소, 정상적 경비 축소 등을 통해 중앙의 일방적 예상 삭감의 일부라도 대비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을 확보해야 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이고 주민의 생활고는 깊어만 갑니다. 가히 비상상황이라 할 만한 재정 운영의 난제 앞에서 가장 시의적절하고 가장 현명한 예산의 집행을 우리 동구 행정부에 기대하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희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상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을 비롯하여 김진홍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미연 의원입니다. 지난 4월에 저는 동구 공폐가 관련 민원 현장을 몇 군데 방문하였습니다. 내부의 쓰레기 더미 냄새와 지독한 벌레 냄새에 고통을 호소하시고 길고양이들의 서식지가 되어서 고양이 울음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거나 담장이 무너진 채로 임시 방편 처리만 되어 있는 위험한 곳 등 다양한 현장들이 있었습니다. 양옆에 사람들이 실거주를 하고 있음에도 방치되어 손쓰기가 힘든 어려운 공폐가 현장들을 직접 확인하고 나니 저는 공폐가 민원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작년 7월 호우로 인해 무너져버린 빈집을 보니 위험사항에 대해 안전사고를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에는 파악된 것만 해도 1232개소의 빈집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절반이 넘는 755개소의 빈집이 무허가입니다. 집행부와 이것과 관련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누었으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이 공폐가들이 사유재산이라는 점과 특히 무허가 주택에 예산을 들여 철거나 정비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집주인과 연락이 닿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들으며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이 공폐가 민원들을 해결하면서 동구의 보탬이 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하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다시금 시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음지에 있는 공폐가들을 양성화하면서 세수정리와 집주인에게는 정당한 재산권을 보장하고 또 다양한 혜택이나 빈집 정비 철거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빈집 정비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마련될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 원도심권의 수십 년 묵은 도시계 규제를 풀어 시대와 맞지 않는 개발 제한 등이 완화된다면 주민들이 보다 자신의 정당한 재산권을 지키기 위하여 동구의 빈집을 포함한 주거지에 큰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는 사는데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주거의 문제인 만큼 구민의 삶 질 향상과도 직결되어 있으며 침체된 원도심의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입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낡은 규제는 가감하게 혁신해야 합니다. 특히 낡고 방치된 빈집과 관련된 규제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더욱 혁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지부진한 도시재생사업도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구는 현재 도시재생기금을 이용하여 관내 빈집을 사들여 새롭게 리모델링 등을 통해 다시 활용할 방안 등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제안드리자면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활체육시설 또는 주민쉼터로 연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파트 같은 큰 공동주택의 체육 관련 커뮤니티 시설이 있듯이 빈집을 활용하여 탁구장이나 작은 헬스장 같은 전 연령이 이용할 수 있는 간단한 생활체육센터 또는 주민쉼터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더불어 친환경 녹색 도시 재생 사업에 속하는 쿨루프 또한 함께 설치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아닐까요? 지속 가능한 하버시티 ESG 선포식을 성황리에 마친 우리 동구가 빈집 정비 시에도 그런 내용이 고려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문제를 고심하며 알아보다가 한국의 산토리니로 불리우는 충남 아산의 산토리니, 지중해 마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구도 이처럼 쿨루프 사업을 포함하여 산토리니처럼 아름다운 지역으로 탈바꿈된다면 어떨까요? 우리 동구의 구민분들도 나서서 단단한 공동체를 결성하고 빈집 등을 포함하여 어느 정도의 행정 지원을 받아 민관이 함께 동구의 산토리니 마을을 조성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집행부와 구민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의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원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구민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존경하는 이상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총무위원장 김재원 의원입니다. 어느덧 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다시 많은 관광객들이 부산을 찾으며 특히 엑스포 유치전 이후 더욱 알려지게 된 부산은 세계적 관광도시로서 그 입지를 확실히 구축하는 중입니다. 우리 동구는 역사적 지리적으로 많은 외지인이 오가는 도시였습니다. 새띠라 불렸던 초량은 일본과 가까워 외관이 있었고 한국전쟁 이후 사람들이 늘었으며 부산역 맞은편에도 관광에 특화된 거리가 있습니다. 최근에 부산역과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한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며 많은 관광객이 동구 땅을 밟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들어온 국내외 관광객들은 해운대, 광안리, 남포동 등으로 이내 발길을 옮깁니다. 부산의 매력, 동구의 매력을 충분히 느끼시고 좋은 기억으로 다녀가셔야 하지만 냉철하게 보자면 현재 동구는 부산의 출입문에 불과해 보입니다. 우리 동구에는 이미 여러 콘텐츠가 존재합니다. 근대에 생성된 도시로서 역사와 전통 그리고 미래로 도약하는 도시로 변모해 나가는 과정들은 충분히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동구에서 시작된 조선통신사 행렬, 임진왜란과 관련된 정발장군, 부산대첩 등의 역사 관련 콘텐츠, 이중섭, 유치원 등 문화 관련 콘텐츠가 있으며 또 근대로부터의 발전을 보여주는 변화의 궤도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관광 아이템 촉진을 위한 후쿠야 방문, 뚜벅뚜벅 동구 건축문화 탐방, 북항 종이 비행기 대회 등 근래에 있었던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 계획 수립의 노력과 성과가 이제 곧 싹을 틔울 것입니다. 우리 동구에 존재하는 역사도 처음부터 전통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조성될 관광자원은 50년 뒤, 100년 뒤에 전통이 될 수 있습니다. 관광 콘텐츠 또한 단기적으로 보고 눈앞의 유행만 쫓을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야 합니다. 최근 집행부에서는 동구의 관광 활성화 계획을 보다 큰 틀에서 수립하는 관광 마스터 플랜 용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용역을 통해 동구 관광에 물꼬를 터야 합니다. 물꼬가 트이고 작은 물길이 나서 방향이 잘 잡혀야 큰 강줄기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용역을 통해 우리 동구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숨은 관광 스팟들이 빛을 보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초량, 수정지역과 범일, 좌천지역의 권역별 균형 성장이 가능한 큰 그림이 그려져야 합니다. 나아가 관광 취약계층을 비롯한 장애인, 고령자 등의 관광 약자 관광 콘텐츠도 충분히 향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없앤 배리어 프리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관광복지 활성화 정책 또한 포함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이후 어느 정도의 유인책이 선다면 민관이 잘 어우러지는 결과물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관광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종국의 글로벌 허브 도시로 가는 길입니다.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세계화를 의미하는 글로벌라이제이션과 지역화를 의미하는 로컬라이제이션의 합성어로 지역적인 것의 세계화와 세계적인 것의 지역화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창의적인 관광 도시를 만들어서 관광으로서 가장 특색이 있는 도시, 누구나 또 찾고 싶은 도시, 글로컬라이제이션이 펼쳐지는 동구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만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 발언을 잘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0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기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